오늘 우리는 늘 남을 이해하려 애쓰고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던 한 사람이 마침내 침묵을 선택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더 이상 해명하지도 변호하지도 자신을 정당화하지도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자기애성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감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감정적인 게임 속에서 조용히 인내해온 모든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은 목소리를 높여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협은 바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모든 것을 끝냈으며 마침내 침묵하게 된 사람입니다.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실과 명확함에 단단히 뿌리내린 채 조용한 힘으로 일어설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던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뿌리를 둔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흔히 약함의 표시로 오해받는 침묵이 어떻게 정서적 조종과 심리적 전쟁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의 선언이 되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얽혀 고통받아온 공감인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며 더 이상 그 유독한 순환의 고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공감인이 설명과 변호,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은 그들의 기나긴 치유 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분리는 냉정함이나 차가움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되찾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이는 공감인이 마침내 관계의 진실을 깨닫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의 연극에 더는 배우로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칭찬이든 저항이든 분노든 그들은 모든 종류의 관심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매력으로 현혹하여 당신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한 그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시작되면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뀝니다. 공감인은 자신의 모든 반응이 결국 상대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그 연료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밤을 지새운 깊은 성찰과 고통스러운 깨달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다 완전히 지쳐버린 영혼의 결과물입니다. 그 침묵은 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공감인이 고통을 통해 발견한 모든 진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신호이며 진정으로 자신을 봐주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의 증거입니다. 통제권은 공감인이 자신을 끊임없이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심하는 순간 되돌아옵니다. 정서적 분리가 이루어지면 관계의 모든 역학이 뒤집힙니다. 언제나 대화의 서사를 통제하고 상황을 주도하던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자신의 연극에 참여해줄 배우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라마는 무대를 잃고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들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교묘한 조종의 기술은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한때 감정적으로 얽혀 모든 것에 반응하던 공감인은 이제 명확하고 분리된 시선으로 상황을 관찰할 뿐입니다. 권력의 저울이 기우는 것은 공감인이 복수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공감이는 명료함을 되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의심과 죄책감, 그리고 의무감 속으로 교묘하게 조종당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러브바밍으로 시작해 평가절하로 이어지고 침묵치료와 책임 전가로 끝나는 그 지독한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침묵은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강력한 경계선을 만듭니다. 그 침묵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연극을 꿰뚫어 보았고 더 이상 당신이 나에게 할당한 역할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언의 진실은 감정적 혼돈 속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던 나르시시스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공감인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침묵은 또한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성장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애초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단단히 뿌리 내립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왜곡될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려는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그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병든 관계에서 걸어나와 치유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감정적 얽힘에서 분리로 나아가는 여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묵의 모든 순간은 하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한때 감정의 경랑에 휩쓸렸던 공감이는 이제 자기 인식이라는 고요한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닌 힘입니다. 그곳은 치유가 자라나고 자신감이 돌아오며 그 어떤 설명보다 평화가 더 소중해지는 공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공감인의 감정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영원히 회수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를 통해 움직이며 그들의 통제력은 조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만들고 진실을 왜곡하며 감정을 비틀어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의 힘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유발하는 감정적 반응으로 유지되는 빌려온 에너지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반응하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혼돈은 다른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순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구조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물이 더 이상 죄책감, 혼란 또는 절박함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영역, 즉 무력하고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전술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인식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매력을 이용하든 잔인함을 이용하든 그들은 끊임없이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도록 노력합니다. 상대를 낳기 위해 러브바밍을 사용하고 상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여 자기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이나 결점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특히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나르시시스트의 도구들은 그 예리함을 잃습니다. 그들의 매력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침묵과 무관심에 부딪힐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힘의 환상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즉 무관함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전술은 목표물이 감정적으로 투자되어 있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나르시시스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묶고 있던 감정의 낚싯바늘은 힘을 잃고 제거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낡고 지친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발버둥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에게 공황, 분노 또는 필사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지배력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중에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는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통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존재라는 것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조종은 이 내면의 진실을 숨겨주며 그들이 강력하고 우월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조종이 멈추면 그들의 가면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워지거나 더 공격적이 되거나 갑자기 지나치게 친절해지는 등 환상을 복원하기 위해 어떤 시도든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분별력을 갖춘 후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던 사람은 더 이상 그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며 어떤 대립보다 더 큰 타격을 줍니다. 그 침묵은 치유, 자각, 그리고 내면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조종이 실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책임이라는 공간으로 내몰립니다. 물론 그들이 진정한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 외에는 탓할 사람이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똑같은 관계 역학을 재현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자신의 자아를 채워주었던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처에서는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에 난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오로지 다른 사람의 참여에 의존하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 참여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남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조종하여 없앨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내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논쟁하기를 거부하는 조용한 태도 속에서, 도발에 대한 무반응 속에서, 그들의 드라마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때 그들이 통제했던 누군가가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 자유는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조종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폭로하며 그들의 힘이 실제로는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 힘은 결코 힘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타인에 대한 통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통제가 사라지면 환상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남는 것은 힘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의 존재 이유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진실도
그들에게 이보다 더 위협적일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유독한 관계라는 감정의 전쟁터를 겪은 공감이는 종종 이해받고,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깊은 열망으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에 의미가 있었음을, 자신의 사랑이 중요했음을,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계의 매듭, 즉 종결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필요를 착취하도록 설계된 존재와 같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종결을 보류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혼란의 순환을 만들어 공감인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에 가둡니다. 하지만 치유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치유된 공감인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침내 깨진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인정도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이 한때 인정을 갈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깊은 감정적 깊이가 종종 오해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사랑을 주었고 깊이 경청했으며 다른 사람, 특히 처음에는 그 에너지를 교묘한 방식으로 되비쳐주던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깊은 정의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지키려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나르시시스트는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을 때 공감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하고 비난을 내면화했으며 바로 그 감정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에게서 안심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애정과 거절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순환이 되었습니다. 공감인은 그저 더 잘 소통하거나 더 열심히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았던 처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끼였을 뿐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면서 공감인은 진실과 환상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 방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어떤 설명이나 사과 혹은 종결도 정서적 조종으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치유된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무언가를 인정하거나 보상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인식과 직관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꼈던 것, 보았던 것, 그리고 이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존중함으로써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공감인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에게 빚진 것이라고 믿었던 종결은 내면의 과정이 됩니다. 치유된 공감인은 종결이 마지막 대화나 잘 쓰여진 사과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의가 후회의 형태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놓아주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풀리지 않는 질문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결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결은 공감인이 기다림을 멈추고 자신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 평화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누군가의 진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치유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공감인이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기 위해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침묵은 경계선을 넘어 성소가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가치가 결코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독한 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의 가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 이해는 공감인을 정서적 의존성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치유는 한때 외부의 인정을 구하던 사람을 내면에서 힘과 확신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더 이상 깨지기 쉽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보여지고 싶다는 욕구는 증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때 견딜 수 없는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은 이제 가장 높은 자아를 향한 방향 전환이 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트라우마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 고통스러운 진실, 감정의 해소, 그리고 더 이상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려는 선택을 통해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적인 소나기를 견뎌낸 공감인에게 내면의 평화는 단지 생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한때 의존했던 모든 것을 해체하는 무기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혼돈, 통제,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번성하는 반면 공감인은 그러한 전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요한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 참여를 요구합니다. 감탄, 두려움, 죄책감, 분노 등 그들의 전술은 목표물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감인이 더 반응할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반응 대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할 때 게임은 무너집니다. 한때 자신을 통제했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말에 움찔하지 않고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침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보다 나르시시스트를 더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무반응은 무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명료함에서 비롯됩니다. 공감인은 이제 평화가 논쟁에서 이기거나 사과를 받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병든 관계에서 걸어나와 자유를 선택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것은 공감인이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고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게 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도발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공감인은 더 이상 비난이나 가스라이팅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러한 전술을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라는 본질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정서적 성숙의 산물입니다. 모든 모욕이나 조종 시도에 응답하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다. 공감인이 내면의 평화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이해하는 데 쏟아붓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치유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트라우마 유발 요인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서사를 다시 쓰며 자기 존중에 뿌리를 둔 경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고통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위로 올라섭니다. 한때 상처였던 것이 지혜가 되고 두려움이었던 것이 믿음이 됩니다. 공감이는 다른 사람의 부서진 내면이 만들어내는 혼돈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으로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평화는 또한 목적의 명확성을 가져옵니다. 공감이는 수년간의 정서적 소진 아래 묻혀있던 자신의 직관, 열정,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변하거나 사과하거나 설명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을 닫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뿌리를 둔 그 결정은 나르시시스트의 권력에 최종적인 종말을 고하는 신호입니다. 공감인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조종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또한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공감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더 건강한 관계를 끌어당기고 더 명확한 선택을 하며 반응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때 그들 감정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됩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가 됩니다. 남는 것은 공감인의 조용한 힘, 회복 탄력성, 그리고 혼돈에서 살아남아 평화를 선택한 사람의 차분한 자신감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려 할지 모르지만 공감인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물 위에서 떠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